내 생일날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있었다. 사람의 인생이란 참 묘하죠. 한때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었던 얼굴을 세월이 한참 흘러 내 집 문 앞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째 이젠 혼자 사는 게 제법 익숙해진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허리며 무릎이 시큰거리는 통에 청소며 빨래며 하루가 참 버겁게 느껴지던 참이었어요. 딸아이가 전화를 했죠. 엄마 이제 그만 버티고 사람 좀 써요. 엄마 혼자 다 하다 허리 더 망가진단 말이야. 아무리 괜찮다 해도 결국 딸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 딸아이가 소개해준 가정부 한 분이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봤어. 성실하고 조용한 분이래. 그 말에 그냥 그래 보자 하고 넘겼죠. 그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B-2 문을 열자마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 앞에 선 여인 단정하게 묶은 머리 낡았지만 깨끗한 앞치마.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시간은 거꾸로 흘렀어요. 회색빛 사무실 서류 더미 위로 날아오던 날선 말들. 그때 그 웃음 그 눈빛. 이선자 부장님? 제 입에서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 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세상에 세월은 이렇게 잔인한 장난을 치는 걸까요? 젊은 시절 나를 무시하고 여자가 뭘 그렇게 설치냐며 웃던 사람이 이젠 내 집에 가정부로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낡은 걸레를 손에 쥐고 먼지를 닦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는데 묘하게 심장이 저릿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그녀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여자가 지금은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지? 제 안에 지난 날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그녀가 부엌에서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사모님 커피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사모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낯설던지요. 그냥 아무거나요. 입술이 굳은 듯 떨리더군요. 그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왔습니다. 그 표정이 참 이상했어요. 후회 같기도 하고 체념 같기도 했죠.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지자 저는 그제야 현실감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지도 않고 조용히 먼지를 닦으며 이렇게 말했죠. 집이 참 따뜻하네요. 좋은 따님 두셨네요.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졌습니다. 좋은 따님이라니. 예전에 내 인생을 무시하고 짓밟던 사람이 이제 내 딸 자랑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그녀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깊게 박혀 있었고 작은 상처 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손이 예전엔 내 어깨 위에 얹혀있던 손이었죠. 정 대리 보고서 아직 안 끝났어요. 차가운 그 말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운 침대에서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내 집일까? 세상이 도대체 무슨 장난을 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에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제 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성실하게 마치 지난날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린 사람처럼요. 그녀가 돌아간 뒤 거실에 남은 커피 향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울림이 들렸죠.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다. 아마 세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게 아닐까.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오래된 감정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8시면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낡은 장갑을 끼고 청소 도구를 한가득 들고 무심한 듯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도 깨끗이 해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은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녀의 사모님이라는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소금물을 뿌리는 것처럼 따갑게 스며들었어요. 그녀가 내 집 거실을 닦고 있을 때면 나는 나도 모르게 예전의 사무실 풍경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39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 월급만으로는 살기 어려워 다시 사회로 발을 들였던 시절이었죠. 직장으로 돌아간 첫날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때 나를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이선자 부장이었어요. 그녀는 첫인상부터 차가웠습니다. 이 팀에는 육아 때문에 빠지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그 한마디가 제 첫 출근 날의 인사였죠. 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울면 안 된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는 나를 점점 더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보고서 하나라도 늦으면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고 회의 중엔 내 말을 끊으며 웃었죠. 그런 감성적인 얘긴 집에서 애들이나 들으세요. 그날 이후 내 이름은 사무실 안에서 애 키우는 아줌마가 되어버렸어요. 회사에서는 내 노력을 봐주지 않았고 그녀는 마치 그걸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퇴근 후에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면 그녀는 내 옆에 와서 한마디 던졌죠. 정 대리 여자는 너무 진지하면 피곤해져요. 조금 가볍게 살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버티고 싶었을 뿐
사돈인데 그녀는 내 진심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진심을 약점처럼 취급했죠. 시간이 흘러 나는 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집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날들이 이어졌어요. 세상에 대한 자신감도 사람에 대한 믿음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감정의 중심엔 언제나 그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얼굴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겁니다. 가정부의 이름으로 내 집 문 앞에서 그녀가 식탁을 닦는 소리가 들릴 때면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 손놀림이 예전과 달랐어요. 한때는 나를 지시하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묵묵히 닦고 정리하며 마치 세상 모든 먼지를 걷어내는 손처럼 보였죠. 어쩐지 마음이 이상했어요. 내가 분명 이겨야 할 사람인데 지금 그 앞에 앉아있는 나는 승리감보다는 묘한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점심 준비를 마치고 내게 물었어요. 사모님, 국은 조금 짜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짧은 대답 뒤에 나는 괜히 덧붙였죠. 이선자 씨는 요리도 하시네요. 그녀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사람은 뭐든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을까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변했을 줄 정말 몰랐어요. 그때의 자존심, 그때의 냉정함은 다 어디로 갔을까? 밤이 되어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녀의 그림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강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작고 조용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니. 세월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에 대한 분노보다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저 여인처럼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2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불편함에 잠도 설쳤는데 이제는 그저 일상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법도 없었죠. 그저 시계처럼 일정한 움직임으로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지난날의 서름이 그녀의 매일 같은 사모님이라는 인사 속에서 자꾸만 되살아났던 거예요. 이선자 씨, 거기 먼지 아직 안 닦였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물컵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 놓으세요? 정리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표정한 얼굴이 왜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했을까요?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나의 모든 말에 네 사모님으로 답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마음이 괜히 뒤숭숭했어요. 아침부터 유난히 기분이 날카로웠죠. 그녀가 거실 창문을 닫다 말고 물걸레를 비틀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이선자 씨, 그 유리창 저번에도 그렇게 얼룩 남았잖아요. 대충 하지 마세요. 말이 나가고 나서도 내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 말투, 그 억눌린 목소리의 날카로움. 그건 과거의 그녀가 나에게 하던 말투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걸레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손이 좀 시려워서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죠.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부어 있었고 낡은 고무장갑 틈새로 갈라진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뭔가가 뭉클하게 올라왔어요. 그때 나는 저 손처럼 피가 나도록 버텼었지. 나는 그때 왜 그토록 그녀에게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왜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으려 애썼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녀의 인정 따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 그 자체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차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밥상을 차려도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고 일이 끝나면 고맙다는 말 대신 내일은 더 신경 써주세요 만 내뱉었어요. 그렇게 내 안의 분노가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녀를 향해 퍼지고 있었죠. 나는 내 의지로 복수를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였을까? 정말로 이렇게 해야 후련한 걸까? 어쩌면 나는 그녀를 괴롭히고 싶은 게 아니라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리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뒤 그녀가 일하다 말고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사모님. 조금만 쉬면 돼요.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 약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녀가 정말 나이 들었구나 실감이 났어요. 병원 가보세요. 무릎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일 많으신데 괜히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밝혔어요. 그날 밤 나는 그녀가 쓰던 행주와 앞치마를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손에 남은 비누 거품 사이로 문득 과거의 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눈빛을 두려워하던 그 어린 시절의 나.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 두려움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있었죠. 내가 지금 누구를 닮은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버스가 좀 늦었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숨이 가빴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물었죠. 괜찮아요? 혹시 무릎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소 지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 미소가 참 오래 남았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이선자 씨. 그녀가 놀라며 돌아봤죠. 네, 사모님. 오늘 수고 많았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참 무섭다고. 언젠가 나를 무너뜨린 사람도 결국엔 같은 시간의 파도에 떠밀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어요. 창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이선자가 걸레를 들고 허리를 숙인 채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생각보다 더 굽어 있었고 손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죠. 나는 잠시 멈춰 섰어요. 그녀가 허리를 세울 때마다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한 번도 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문득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녀가 놓고 간 앞치마에서 희미한 양 냄새가 났죠. 그때는 그냥 신경질적으로 청소할 땐 제 물건 냄새 좀 안 배게 조심해요 하고 넘겼지만 그 냄새가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며칠 후 우연히 슈퍼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장바구니엔 두부 한 모 그리고 할인된 라면 2봉이 전부였죠. 그녀가 계산을 마치고 나서 동전을 세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자 씨? 그녀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아, 사모님.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웃었지만 그 웃음엔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 보러 오셨어요? 네, 그냥 조금 필요한 게 있어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계산대를 벗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라면 봉지 2개를 쥐고 있던 그녀의 손, 그 손 위에 얹혀 있던 오래된 반지. 그 반지가 어쩐지 낯익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기 전 그녀가 늘 끼고 다니던 반지였습니다. 그녀는 그 반지를 성공의 상징이라며 자랑했었죠. 그런데 그 화려하던 상징이 지금은 슈퍼 불빛 아래 초라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이선자 씨 요즘 어디서 지내세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근처 고시원에 있습니다. 월세가 싸서요. 그 말이 너무 평범하게 들려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 밤 머릿속에서 자꾸 그 말이 맴돌았죠. 며칠 후 우연히 외출을 나갔다가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낡은 우산 하나를 든 채 그녀는 오래된 장바구니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비가 얼굴에 흘러내리는데도 그냥 가만히 서 있었죠.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그녀가 탄 버스를 따라 탔습니다. 내가 뒷좌석에 앉아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몇 정거장 뒤 그녀는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단칸방들이 이어진 곳이었어요. 빗물이 고여있는 골목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 허름한 문을 열고 사라졌죠.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과거 나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울고 버텼고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내가 한때 서 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오늘 하루를 겨우 버티는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추운 곳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에서 자꾸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 조용한 뒷모습이 나를 괴롭게 했어요. 이젠 복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분노일까 연민일까? 하루는 그녀가 갑자기 허리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선자 씨, 내가 급히 달려갔을 때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일하면 안 돼요. 사모님, 병원비가 좀 부담돼서.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를 택시 태워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영양실조. 의사는 오래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일은 피하세요. 라고 했죠.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못하게 돼서. 죄송하단 말 하지 마세요. 이선자 씨 잘못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며 나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았어요. 그녀도 결국 나처럼 세상에 상처받은 한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나는 그녀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봉지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약봉지 위엔 그녀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이선자. 그 이름이 그렇게 다르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잠든 사이 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봤어요.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반찬통에는 간장 계란장 하나, 시든 시금치 무침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죠.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할 수 없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병원에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식탁 위에 미역국 한 그릇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이게 사모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냥 미역국 좋아하시죠? 병원에서 퇴원하신 날엔 먹어야 한다잖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죠. 고맙습니다, 정말. 그날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습니다. 이선자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나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말을 꺼내고 말았어요. 이선자 씨. 그녀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조심스레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마음을 다잡았어요. 예전 일 그때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 기억하시죠?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기억합니다. 그날 내가 너무 심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땐 내가 가진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능력도 권력도 인맥도. 그래서 내 말이 옳다고 믿었죠. 당신이 나한테 반항하는 게 단지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당신은 그때 옳은 말을 했던 거예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건 회사의 부정을 감추는 일이었죠. 나도 알았어요. 하지만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그게 내 생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내쫓았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일로 회사가 무너졌어요. 나는 조사받았고 결국 모든 걸 잃었죠. 남편도 떠나고 아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절대 위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당신이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마음이 끌렸어요. 이 일이라도 하면서 그때 내가 무너뜨린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무섭기도 했어요. 당신이 날 내쫓을까봐. 하지만 당신이 나를 받아줬을 때 그때 정말 울 뻔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마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무너진 이야기를 마치 고해성사처럼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사모님, 아니 정연 씨, 당신을 다시 만난 건 내 인생의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 집에서 일하면서 마음이 편했어요. 누군가 내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복수라 생각했던 이 시간이 사실은 서로의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는 걸. 한참 후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선자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당신이 나를 내쫓은 게 나를 무너뜨린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오히려 내 인생을 다시 세웠어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나왔을 때 나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새 일을 시작했고 결국 이렇게 제 집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당신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 오늘로 끝내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급히 닦았지만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무너지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처럼 조용하고 진심이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 손수건을 꼭 쥔 채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함께 마시고 때로는 오래된 음악을 들으며 지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강해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가 돌아간 뒤 식탁 위에는 손으로 쓴 쪽지가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나를 살게 한 건 당신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그 쪽지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쌓여있던 미움이 조용히 사라지는 소리였죠.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묘한 평화가 깃들었어요. 예전엔 청소기 소리도 거슬렸는데 이젠 그 소리마저 집 안을 채우는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이선자는 여전히 부지런히 일했지만 그 손끝에는 조급함 대신 조심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죠. 나는 그런 그녀를 멀찍이서 지켜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내게 물었어요. 사모님, 아니 정연 씨,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이요? 왜요?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봄 기운이 스며드는 들판이 스쳐 지나갔고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버스는 오래된 마을 입구에서 멈췄어요. 그녀는 나를 좁은 골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엔 허름한 노인복지센터가 있었죠. 여기에요. 그녀가 말했다. 낡은 간판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이 보였습니다. 해봄 쉼터. 그녀는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안에는 나이든 어르신들이 손뜨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이를 지나며 반갑게 인사했죠. 선자 씨 왔어? 어르신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나는 놀라서 물었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청소 끝나면 가끔 와서 도와드려요. 누가 해달라 한 것도 아닌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서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 손끝을 봤습니다. 굳은 살 투성이의 손. 그러나 어르신들의 이불을 펴고 컵을 닦는 그 손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해 보였어요. 복지센터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젊었을 때의 사진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 당당한 미소,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문구. 지금은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용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나만 그걸 몰랐던 거죠. 돌아오는 버스 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번지고 그녀의 얼굴에 노을빛이 비쳤습니다. 이선자 씨, 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그날 내가 병원에서 미역국 끓여드렸던 날 있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사실 나도 울었어요. 그녀는 놀란 듯 웃었습니다. 왜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날 울었어요. 살면서 그런 따뜻함은 처음이었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냥 웃었어요. 긴 시간 동안 얽히고 꼬였던 감정이 조용히 풀려나가는 순간이었죠. 며칠 뒤 그녀가 내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여길 그만두려고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왜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요. 자리라니요? 여기 쉼터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됐어요. 주방 일을 맡기로 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이젠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품인 것 같아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고 오랜 세월의 죄책감과 후회가 다 씻겨 내려간 듯 했죠. 그래요. 이제 진짜로 행복하세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그날 그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엔 이상할 만큼 따뜻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봄바람이 스며드는 듯 했죠. 며칠 뒤 나는 복지센터로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커다란 냄비를 들고 있었고 그 옆에서 어르신들이 웃고 있었죠. 그녀가 나를 발견하곤 깜짝 놀라 웃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냥 정연이라고 부르세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잠시 그녀가 어르신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웃음은 내가 알던 냉정한 사장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용서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내 이름을 지워버렸던 인사명단 페이지. 나는 그 옆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어요. 이선자 나를 깨운 사람. 그리고 그 아래 내가 적은 문장 하나. 미움은 흘러가고 사람은 남는다.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녀가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까. 아침마다 들리던 청소기 소리도 주방에서 나는 국 끓는 냄새도 이젠 사라졌습니다. 집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텅 빈 부엌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죠. 이젠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겠구나. 나는 다시 주방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잡지 않던 국자를 들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따뜻했어요. 이선자 씨는 매일 이런 마음이었겠지. 나는 그렇게 작은 미역국 한 냄비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을 조용히 식탁에 올려놓고 빈자리에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죠. 선자 씨 잘 지내고 있죠?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해봄 쉼터. 봉투 안에는 짧은 손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정연 씨, 요즘은 매일 웃고 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같이 식사 준비하고 제 인생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언젠가 꼭 다시 뵙고 싶어요. 선자 드림. 사진 속 그녀는 주방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엔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예전의 냉정함 대신 따뜻한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조심스레 식탁 위에 올려놓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죠. 결국 우리 둘 다 살아남았네. 그 즈음 내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생 다니던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은퇴
실패한 직원들을 위한 회고록 기획이 있었는데 나더러 총괄을 맡아달라고 했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다시 일이라니.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긴다는 게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일 아닐까. 나는 그렇게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워드창을 열고 첫 문장을 적었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을 용서할 기회를 만난다. 그 문장을 쓰자마자 머릿속엔 선자 씨의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죠. 기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출판사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쉼터 봉사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무심코 물었어요. 어떤 분이신데요? 이선자 씨라고 아시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자서전이래요. 쉼터에서의 삶, 과거의 실패, 그리고 새 출발에 대한 이야기. 제목이 나를 다시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웃음이 났어요. 그녀답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원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나는 한때 성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미움을 용서한 그 순간부터였다. 그 한 문장에 나는 결국 울고 말았죠. 그녀는 나보다 먼저 삶을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전직 CEO 출신 봉사자라는 타이틀 아래 수많은 방송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녀는 초대석에서 차분히 말했죠.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든 건 과거 제가 함부로 했던 한 사람 덕분이에요. 그분이 미움을 멈춰줬거든요. 그 순간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이름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시간이 흘러 그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선 내게 또 제안을 했어요. 정연 선생님, 그분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죠. 선생님이 직접 내레이션을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녹음 부스 안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 그녀의 원고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 이후의 삶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읽는 내내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문장, 그건 결국 내 인생의 대답이었어요. 녹음이 끝난 뒤 감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과 연락하시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하지만 늘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스튜디오 밖을 나오며 늦은 오후 햇살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빛 속에서 마치 그녀가 미소 짓는 얼굴이 보이는 듯 했죠.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선자 씨, 당신 덕분에 나도 다시 사람이 됐어요. 그날 밤 내 서재 책상 위엔 그녀의 책과 내 원고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 옆에 한 문장을 덧붙였죠. 인생의 역전은 미움을 버리는 순간 시작된다. 그날 이후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복수보다 강한 힘, 그건 용서였어요. 봄이 막 시작되려던 어느 날 나는 출판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연 선생님, 오늘 방송국에서 이선자 추모 특집 녹화가 있습니다. 혹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추모 특집이요? 예, 지난주에 선자 선생님이 갑작스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겨우겨우 다시 전화를 붙잡으며 물었죠.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심장마비래요. 봉사활동 중에 쓰러지셨답니다. 마지막까지 웃고 계셨대요. 그날 이후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곁에 있던 것도 아니고 그녀와 나 사이엔 말로 다 못한 미묘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녀가 없다는 사실이 내 삶의 한쪽을 통째로 비워버린 듯 했죠. 며칠 뒤 추모 특집 방송이 나갔습니다. 화면 속엔 쉼터의 사람들, 그녀가 함께했던 봉사자들, 그리고 그녀의 웃음이 가득했어요. 방송 말미에 그녀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하지만 진짜 부끄러운 건 실수가 아니라 그 뒤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녀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자 나에게 남긴 유언처럼 들렸어요. 며칠 후 그녀의 유족으로부터 한 통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겉면엔 그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연 씨에게 나중에 꼭 전해주세요. 박스를 열자 그 안엔 낡은 노트 한 권과 목도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 표지엔 이렇게 써 있었죠. 내 인생의 빚을 갚으며. 나는 손을 떨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그녀가 쉼터에서 적어 내려간 일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하루하루의 기록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정연 씨 생각이 났다.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다. 내가 무너뜨리려 했던 건 결국 내 자존심이었음을 이제야 안다. 나는 그녀에게 미움을 받길 바랐다. 그래야 나도 덜 부끄러울 테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나를 용서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사랑인지 이제야 알겠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꼭 말해주고 싶다.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그 글을 읽는 동안 내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나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그녀의 책 옆에 그 노트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목도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 당신의 차례는 끝났어요, 선자씨. 이젠 내가 이어갈게요.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쉼터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주방 자리에서 국을 끓이고 어르신들과 밥을 먹으며 그녀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음식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처럼 나는 이제 마음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쉼터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혹시 정연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 이선자 어머니의 딸이에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내게 꽃을 내밀었죠. 어머니가 마지막에 가장 고마워한 사람이 선생님이래요.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로 답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날 저녁 나는 쉼터 주방에서 혼자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눈발이 흩날리고 소뚜껑 사이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그녀의 숨결처럼 따뜻했죠. 선자씨, 우리 이제 서로를 용서했네요.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소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몇 달 뒤 나는 내 첫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남은 향기.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내 변화의 기록이었죠. 책 서문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 미움도 용서도 결국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 책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선생님, 저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 보려 합니다. 그 말을 읽으며 나는 웃었죠. 그녀의 용서가 결국 세상으로 퍼지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나는 다시 부엌 앞에 서 있습니다. 소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오르고 그 속에서 은은한 미역 향이 번집니다. 그녀가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 향기는 여전히 내 삶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선자씨, 당신의 향기가 아직 여기에 있어요. 그날 나는 오랜만에 미소 지으며 소뚜껑을 닫았습니다. 용서의 향기가 그렇게 내 삶을 덮었습니다.